이곳은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입니다. 엄청난 데이터들이 여기에 저장됩니다. 국내 수많은 기업들의 주요 정보들도 클라우드 등을 통해 이곳에 저장됩니다. 그런데 앞으로 20년 내에 여러분의 컴퓨터 성능이 이 데이터 센터 수준이 될 거예요. 오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둘 다 거의 한 10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작년부터 성과가 나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. 정부에서도 1조 원 이상의 예상을 AI 반도체에 투입하면서 과기부에서도 장관 차원에서 막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. 대기업이랑 정부 둘 다 막 합심해가지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반도체 바로 PIM입니다. 그럼 왜 우리 정부랑 기업에서 합심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가? 그 이유를 먼저 말해볼게요. 저는 적어도 거의 25년 전 그쯤부터 AI를 교과서에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. 25년 전에도 막 유망하다더니 아직도 AI가 유망하다고 해요. AI는요 80년대에도 연구가 되었지만 실제 구현된 지는 몇 년 안 됐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AI를 받쳐줄 컴퓨팅 성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. 다시 말씀드릴게요. 컴퓨팅, 즉 하드웨어 성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이제는 일상이 됐어요. AI 관련 개발자 연봉이 거의 한 수억을 그냥 넘어버릴 정도예요. 이게 좀 사담이긴 하지만 저희 역시 뭐 조작이랑 광고를 판별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접목시킨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어요. 저희는 이제 앞으로 뭐 향후 한 문장 몇 개만 가지고 머신러닝으로 조작이랑 이제 광고 여부를 판별하는 걸 만드는 게 목표예요. 앞으로 인스타그램, 뭐 페이스북, 트위터 이고 세계 1위가 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서 이런 거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이처럼 AI는 소프트웨어 중심이에요. 사람들은 AI는 아이디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실리콘밸리의 뭐 구글이라던가 애플 같은 곳들이 패권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그 패권을 우리 기업이 잡을 수도 있어요. 소프트웨어 중심이라고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AI는요 초고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.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뭐 엔비디아, 애플 이런 곳들이 세계 최강입니다만 하드웨어는 SK하이닉스라던가 뭐 삼성전자가 세계에서도 이제 끝발을 날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가 잘 하는 거니까. 우리나라는 AI 이제 뭐 소프트웨어에서는 미국을 못 잡아요. 하지만 하드웨어는 가능합니다. 그렇다면 그 핵심인 PIM은 무엇인가? 아주 쉽게 말하면 반도체 칩 안에 CPU랑 메모리가 둘 다 들어가 있는 시스템입니다. CPU는 머리예요. 그리고 메모리는 요런 책상이에요. 우리가 이 책상이 충분히 크다면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겠죠.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책상 위로 자료를 싹 펼치고 그리고 작업을 또 해요. 하지만 생각해봅시다. 머릿속에 엄청 막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. 어디 막 쓰고 싶어. 그래서 뭐 여러 문서라던가 자료라던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책상 위에 싹 펼쳐놓고 막 작업을 해야 돼요. 그런데 말이죠. 이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. 이렇게 펼쳐놓고 뭐 그런 시간이 걸리잖아요. 만약에 이 모든 작업들이 내 머리 안에서 싹 끝나버린다면 어떨까요? 천재들처럼요. 머릿속에서 모든 정리가 싹 끝나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요 저장 기능을 수행해요. CPU와 이제 그래픽카드는 연산을 수행하죠. 그런데 이런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연산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? 이런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PIM이에요. 거칠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D램 안에다가 CPU를 넣어버린 거예요. 뭐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.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품 만들어 본 결과 AI 및 머신러닝, 데이터 분석과 같은 작업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테스트 해보니까요 성능이 98.1% 향상되었으며 54.9%의 에너지 감소가 있었어요. SK하이닉스에서 올해 개발했던 PIM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속도는 무려 16배, 에너지 소모는요 80%가량 급감해버립니다. 진짜로 이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SF 영화 같은 수치들이 실제 데이터로 입증이 된 거예요. 무엇보다 강점은 발열 억제라고 볼 수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로서 뭐 에너지 소모라던가 발열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요. 올해 저는 거의 컴퓨터를 모니터 합쳐가지고 거의 돈 1000만 원을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. 당연히 램은 DDR5 램이지만 좀 비쌌어요. 램이 비싼 것도 비싼 건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발열이 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에너지 전력 소모가 많아서 그런 건지 전기세가요 컴퓨터 교체 전보다 60%나 급증을 해버렸어요. 그런데 PIM은 이 전력 소모를 거의 싹 없애버릴 수 있어요. 일반적인 D램은요
플라스틱으로 덮여져 있어요. 그런데 핌은 삼성에서 공개된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 하얀색 판으로 덮여 있습니다. 저런 판이 열을 줄여주는 판이에요. 핌은 AI용 메모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가 여기 하나 칩에 쏟아져 들어갑니다. AI는요 기본적으로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. 즉 발열이 자연스레 극심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쿨링 시스템들이 들어갑니다만 자세한 건 제가 이제 보안 문제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 다만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더 발열 처리에 유리합니다. 물론 가격은 엄청나게 높아질 거예요. 하지만 현역 연구원님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만약에 성능이 10배 올라간다면 가격을 한 4배에서 5배 정도 더 주더라도 사고자 하는 고객들은 많습니다. 특히 뭐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연구소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살 거예요. 일반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상용화 되더라도 한동안은 비싼 가격 탓에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컴퓨터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뭐 구글이라던가 애플, 엔비디아, 인텔 이런 글로벌 고객들은 또 뭐 여러 대학에서는 이 제품을 수백억 달러치 구입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. 물론 뭐 그렇게 엄청나게 파이가 클지는 미지수긴 하지만요. 아무튼 저는 올해 SK하이닉스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실제 핌 제품을 봤어요. 그리고 핌을 개발한 연구원분께 뭐 다양한 설명이라던가 전망도 들었었는데요. 실제품은요 손톱 요 하나 정도로 아주 작아요.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기술이 접목되어 있고 저는 영광스럽게도 소비자들보다 거의 한 10년 이상 먼저 실제품을 만져보고 경험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. 이 기술이 스마트폰에 접목되게 된다면 현재보다 성능은 한 수십 배 높아질 것이고 에너지는 70에서 80% 이상 적게 사용하게 될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전력 소모가 심한 앱들을 훨씬 더 높은 성능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. SK하이닉스의 이석기 대표는 IEEE 심포지엄에서 말합니다. 미래의 메모리는 인간의 뇌를 구동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에너지만으로도 초고속 연산과 저장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. 수만 평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지 않아도 작은 방 하나에서 그 모든 것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.